미주노래 3시간 영상입니다. 자, 테슬라 주주분들, 오늘 많이 좀 힘 빠지시고 또 많이 속상하셨죠? 자, 일단 좀 냉정하게 제가 오늘 좀 영상을 늦게 올려드린 이유는 저하고 스태프들하고 오늘 테슬라의 이 부분을 좀 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회의를 하느라고 늦어졌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의 관심은 장중에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였나가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의 테슬라의 모습, 이것을 기반으로 향후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 위블의 월스트리트저널 여기 분 나오시죠?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이미 들으셨겠지만 테슬라의 오늘 어닝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컨퍼런스 콜 상당히 늦게 시작했거든요. 어닝 발표 이후에. 원래 어닝도 1시 10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장 끝나자마자 바로 발표해버렸고, 어닝 컨퍼런스 콜도 상당히 늦어지면서, 보통 이제 여러분 컨퍼런스 콜이 늦어지면 통계상으로는 좀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자, 결과적으로는 테슬라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마이너스 0.6으로 선방했는데 FT에서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 5.93%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테슬라의 어닝 발표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제가 좀 정리해서 짚어드리겠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까지 이 영상에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테슬라가 빠진 가장 큰 이유, 성장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거죠.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 가치가 성장성이었잖아요. 매년 50%씩 성장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론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아직도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오늘 어닝을 보면서 시장이 느낀 것은 성장성이 상당히 둔화되겠네 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좀 독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실적 발표 때 그 해에 인도량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례적으로 올해 차량 인도 목표치를 제시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문득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뭐나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한 2년 전에부터 애플이 아이폰 판매 앞으로 얼마 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확 쉴드 쳤던 거 기억나시죠? 시장은 4분기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8.2%로 뚝 떨어졌는데, 영업이익률의 8.2%의 하락은 전년 대비 반토막의 수치였거든요. 테슬라의 50% 성장 시대는 끝났다. 50%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30%도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현재 두 가지의 중요한 성장 파도 사이에 있습니다. 올해 차량 인도 증가율은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차세대 차량 출시를 준비하면서 지난해 달성한 증가율 이제 38%였거든요. 이거보다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차량 인도량의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거든요. 매년 40에서 50%의 성장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죠. 자, 테슬라는 지난해 4분기에 총 49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했고요. 이 가운데 48만 4,507대를 인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총 차량 인도 대수는 전년 대비 약 38%가 늘어난 181만 대, 생산량은 35% 증가한 185만 대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고려하면 올해 차량 인도 증가율은 20%대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실망의 매물들이 나온 거죠. 더불어 시장에서도 올해 차량 인도량은 작년보다 20% 증가한 220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5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월가의 예상치인 256억 달러를 밑돈 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가 256억 달러였는데 오늘 251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영업이익 또한 29억 6,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가 줄었고요. 47%좀 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EPS가 놀라웠습니다. 71센트. 여러분, 작년에 이 테슬라 EPS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작년 동기 대비 지금 40%가 줄은 수치입니다. 71%. 이거 어닝 위스퍼에서 딱 보시면 보이시죠? 시장이 74센트 정도 예상했거든요. 올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기대치를 낮고 낮춘 게 74센트였는데 오늘 그 기대치도 채우지 못하고 71센트. 어닝 위스퍼는 77센트 예상했었죠. 자, 영업이익률은 8.2%. 여기 지금 나오죠. 지금 어닝 위스퍼는 8.6%로 찍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자, 이 8.2%는 3분기가 7.6%였거든요. 그러니까 7.6%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작년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6%였어요. 반토막 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차량 판매가 줄었고 이 라인업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분기 이익률 하락은 가격 인하 또는 R&D 지출의 증가,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 증가와 기타 비용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장은 테슬라가 지난 수년 동안 매년 50%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전 세계 곳곳에 테슬라 공장인 기가 팩토리를 늘리는 동시에 공장 업그레이드를 통해 생산성 혁신에 주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에 테슬라가 다른 완성차 업체에 비해 이것이 이제 탄탄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는데 바로 그 비결 속에는 파괴적 혁신이었죠. 테슬라는 파괴적 혁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제동이 걸렸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고금리에 전 세계 전기차 마켓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쭈그러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쵸, 반값 테슬라 25,000불 미만. 그럼 지금 저도 지금 이제 또 차를 한 대 더 사야 될 상황이 돼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요. 25,000 미만 차는 이제는 기아 소울밖에 없어요. 네. 뭐 중고차 값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새 차 값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25,000 미만의 차를 구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다다르고 있거든요. 자, 모닝스타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제는 50%는커녕 30에서 40%의 성장치대도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오늘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항상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드는 이 하이에나들처럼 여기에다 CEO 리스크며 그쵸?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AI며 휴머노이드며 이런 것도 앞으로 힘들 것이다. 응?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율을 약 13%인데 25%까지 끌어올리려면 또 상당한 스톡 옵션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도 다 갖다 붙이죠. 이래서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른 곳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가라앉히고 좀 냉정히 한번 오늘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긍정적인 걸 먼저 제가 좀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장중에 테슬라가 계속 보여줬던 모습 중에 하나는 엄청난 한번 하락이 나올 때마다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하락의 매도 물량을 동반한 거대 음봉들이 팡팡팡 터져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실적 발표 때 보면 초반에 이 실망 매물이 나온 거 빼고는 이 거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스태프들도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네. 보통 저 정도의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왔으면 기본 10%는 각오 보는 거였거든요. 10%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살짝 올라올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부 시간으로 자 17시 30분에 보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매수가. 그렇죠. 상승이 이게
전환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물론 다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지긴 했지만 이거는 또한 저희가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한 어닝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10% 정도 빠지겠구나. 제가 오늘 에이반하고 같이 테슬라 사냥에 나섰었는데 생각보다 빠지지 않아가지고 일단 사장은 스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보다 그렇다고 물론 워낙 지금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말아 올릴 만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의외로 잘 버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선방했다. 이 정도 어닝에, 이 정도 가이던스에 이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 그동안 테슬라가 흘러내린 거에 대한 실망 매물, 호가창을 보면 오늘 거대한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이미 다 팔았는지 아니면 예상하고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또 한 가지. 지금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고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고금리. 그렇죠. 고금리의 문제는 1년 전에 이미 일론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자, 2024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우리가 다 확신하고 있잖아요. 다만 3월부터 인하할 것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물러가면서 5월로 연기된 것 뿐이지, 금리 인하 이번 올해 안에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건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것이든 뭐 CPI를 뭐 다 잡아서 인하하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고금리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생각을 지금이 어찌 보면 바닥을 다지는 이제 시절이다, 타이밍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또 한 가지. 자, 보면 파괴적 혁신이 끝났다, 성장이 끝났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론도 알고 있었거든요. 굴러가는 전기 자동차의 껍데기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목숨 건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계속 밝히기도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오토파일럿의 파괴적 혁신은 계속 진행 중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저께 쇼츠 영상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때문에 한국에서 사고 날 뻔한 것도 이렇게 구해줬다는 것도 제가 쇼츠 영상에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벌써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서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서 이렇게 역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큰 문제인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나의 나무만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나의 나무만 안 탈 수 있죠. 확률적으로 낮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좋을 때 투자하라라고 하는 게 주식의 격언인데요. 자, 오늘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성장성의 둔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장성의 둔화는 최근에 테슬라가 그렇죠, 새로운 모델 개발에 집중한 탓입니다. 테슬라를 공격하는 이들이 모델이 너무 오래됐어, 6년 7년 됐잖아, 빨리 바꿔야지 돼. 네,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으로 사이버 트럭을 만들어냈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출시했고, 올해 뭐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장성이 둔화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ING 중에. 그리고 이미 그거를 상징적으로 사이버 트럭을 보여줬잖아요. 물론 사이버 트럭을 만드는 제조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일반 차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대량 생산에 대한 부분이 쉽지 않지만, 오늘 뭐 일론이 얘기하대요. 사이버 트럭 올해 주문한 거에 대한 속도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는 사실 반값 테슬라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이들은 내년에나 이거 나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반영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기업의 주가는 6개월
6개월의 일들이 미리 선행적으로 반영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인 거고, 테슬라처럼 성장과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6개월이 1년과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년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올해 말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러분, 뭐 저희 내피셜이긴 하지만 올해 금리 떨어져 내년 정도 예상했는데 앞 땡겨가지고 올해 말에 만약에 반값 테슬라가 나와, 그리고 정말 파괴적 혁신으로 오토파일에서 완성도가 더욱더 속도를 내기 시작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이렇게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하락 이후에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 속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미주노른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모멘텀 투자에 대한 굉장히 확실한 가이던스를 드리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지뿐만 아니라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테슬라가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그쵸? 여러분, 제가 아무리 테슬라의 오픈 영상이라고 지금 당장 사십시오, 더 사십시오,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쵸? 테슬라의 투자는 나의 포지션이 모멘텀 투자를 할 것인지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가치 투자라 할지라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다렸다가 내가 원하는 최저점의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사야 되는 것이라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죠. 저 또한 테슬라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고, 시장을 있는 그대로 지금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면 요즘같이 힘든 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소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희망적인 모습을 테슬라가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던 테슬라의 모습 통해서 저는 박수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모아가는 가치 투자자분들에게도 점점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영상 이미 올라갔습니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